안녕하세요. 위엔나입니다. 이번 주에는 파월 의장 발표를 포함해서 중요한 지표가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전주 대비 0.4%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시장의 상승에 비하면 투자자 입장에서 불안감 대비 상승폭이 미미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태가 이대로 상승을 이어가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레벨에서 지수가 조정을 마무리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18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전주 대비 6원이 하락했습니다. 원화 가치가 상승한 거죠. 달러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국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93.5를 중심으로 등락하는 듯 했는데 이제는 아예 미치지를 못하고 하락해서 92를 향하고 있습니다. 제로금리 유지라는 연준의 정책과 맞물려서 달러 약세 추세가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달러 인덱스 선물 지수의 변화인데요. 달러화 가치가 이전 저점 수준이었던 74까지 하락하도록 용인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분위기를 이번 파월 의장의 발표를 통해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7일 파월 의장의 발표와 함께 금값과 증시가 잠깐 요동을 쳤는데 금요일에는 또 증시와 금값이 동시에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연준이 제로금리를 포함한 유동성 공급이 장기간 계속될 거라는 해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금 가격 역시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금 관련 상품은 GLD라고 코드가 그런데요. 이 상품에 대해서는 큰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포함시키는 수준에서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엔 경제지표 보겠습니다. 24일에는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발표되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나왔는데요. 예상치나 전월 지수에 비해 낮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8월 노동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보여주는데 실업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서 좀 부정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는 매달 다른 5,000명의 가구를 대상으로 향후 6개월의 전망을 묻는 것인데 이게 실제 소비 지출과의 연관성은 떨어진다고 하지만 심리적인 태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하나의 의미 있는 지표로 평가합니다. 7월 신규 주택 판매는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26일에는 내구재 주문 관련 지표가 나왔습니다. 7월 핵심 내구재 주문은 전월 비해서 2.4% 상승, 일반 내구재 주문은 11.2% 상승해서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결과가 나왔고요. 이런 예상치를 웃도는 지표들이 나오면서 최근 미국 증시의 고점 갱신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이런 예상을 웃도는 지표가 발표가 되고 있지만 이것이 실제로 현재 증시가 그렇게 상승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인지는 차치하고라도 시장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싶다니 투자자로서는 그걸 그대로 수용을 해야겠죠.
27일 목요일에는 중요한 지표들이 여러 개 발표됐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 그 발표도 있었죠. 실업 관련 자료와 그 2분기 GDP 수정치, 그리고 연준이 가장 주목하는 지표 중 하나인 PC 2분기, 특히 그 핵심 개인 소비 지출 2분기 자료가 발표됐습니다. 실업 그 청구 건수는 감소를 했지만 예상치보다는 좀 낮게 그렇게 나왔고요. GDP 수정치는 그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게 그 절대 수치로 보면 마이너스 31.7%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예상치보다 양호하게 나오는 그런 숫자들이 증시에 호재가 되는 것은 당연하겠고요. 고용지표에서 보시면 보험을 이미 그 계속적으로 수령하고 있는 계속 청구가 이건 8월 15일까지 집계된 그 자료인데요. 이거는 전주 대비 20만 건 정도 감소한 1453만 건이고 신규로 청구한 숫자를 보면은 4주 평균 숫자로 봤을 때 10만 건 이상, 그리고 지난주에 청구한 건수를 보면 이전 그 건수 대비 10만 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소하는 그런 그 숫자로 발표가 됐습니다. 추세적인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 8월 22일까지 집계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전주 토요일까지 집계된 것을 목요일에 발표하는 겁니다. 이번 주 발표에서도 그 지난주에 그 발표됐던 그 신규 청구 건수가 조정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최초 발표에는 110만 6천 건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이것을 나중에 110만 4천 건으로 수정 발표했고요. 이번 주는 100만 6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신규 청구나 계속 청구 역시 추세적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그 2월 수준 정도로 돌아가야 경기가 정상화된다고 판단하게 될 텐데요. 제 방송에서는 시장에 영향을 줄 중요한 변수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제공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28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는 소비 관련 지표가 여러 가지 나왔죠. 7월 그 핵심 PC 가격 지수가 전년에 비해서 1.3% 상승해서 디플레 우려를 조금 낮추고 있는 그런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개인 지출은 1.9% 상승으로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요. 다만 그 시카고 PMI가 51.2로 예상보다 낮게 나와서 이게 조금 그 부정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심리 보여주는 그 미시건대 5년 인플레 기대치 그 8월분을 보면은 예상치와 부합하는 2.7%로 나왔고요. 소비자 기대는 68.5, 또 태도가 74.1, 현재 여건 지수가 82.9로 전부 예상치나 이전 그 달보다 나은 어떤 그런 수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자 인플레 기대를 보면 3.1%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웃도는 숫자고요. 이처럼 그 소비 관련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발표된 것이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7월 PC 가격 지수 전년비 그 자료를 보면 2016년도부터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죠. 가장 그 과열됐을 때가 2018년도였고요. 그 이후에 2020년도 들어오면서 특히 그 팬데믹 이후에 급속하게 낮아졌다가 지금 그 회복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 자체로만 보면 2015년 말 2016년 초 수준하고 같다고 봐야 되겠죠. 하여튼 이 소비 가격 지수가 회복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건 OECD에서 제공되는 그 선행지수인데요. 이 선행지수 흐름을 보면 코로나19가 퍼지기 전에, 즉 2020년에 막 진입했을 때 이미 그 중국의 선행지수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월에는 바닥을 찍었고요. 거기서 곧바로 V자 반등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완만했던 그 미국은 선행지수가 하락하는 그 시점도 좀 더 늦었고요. 그리고 하락폭도 완만했는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중국보다 좀 낮은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경기 흐름 자체에서 봤을 때 그 선행지수는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복귀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을 그런 걸 보여주고 있고,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그 경기 선행지수에서 코로나 이전 상태로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최악의 상황은 벗어난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 점이 백신이나 아니면 파워르장의 뭐 연설, 또 그다음에 이제 경제 지표에 주목하는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신보다는 파워르장 또는 경제 지표, 이런 부분이 중요하게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금주에 발표된 그 IHS 마켓 보고서를 보면은 미국만 지금 현재 2분기 이후에 PMI가 기준인 50을 넘어서면서 고용 증가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영국이라든가 일본, 뭐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선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그 8월에 150만 개 정도 일자리가 생겨서 실업률이 10%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표가 계속 호전된다면 증시도 상승을 이어갈 겁니다. 다만 과열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 그리고 조정이 있다면 그 시점에 주식시장에 진입할 기회가 있을지, 그런 부분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목요일에 저인플레 지속이라는 그 어려운 경제 여건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했던 연준의 프레임워크 작업의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그 핵심은 평균 물가 목표제의 도입 여부였습니다. 파월 의장이 그날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에 신문에 그 올라온 기사들 중에는 이게 그 블룸버그 신문에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향후 5년간 제로금리 유지라는 그런 자극적인 제목이 달려 있었죠. 실제로 뭐 파월 의장이 그런 말 자체를 한 것은 아닌데요. 이번 그 파월 의장의 연설문 내용은 향후 투자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영상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표는 호전되고 연준의 정책도 시장 친화적이라는 게 다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너무 달아오른 상태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5% 이상,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조정이 가능하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차분하게 대응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